오늘 발표할 6대 공동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의장 오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노동자들은 그 삼성그룹에 노동력만 제공을 했지 우리 노동자들의 정신과 마음까지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삼성공화국은 우리의 영혼마저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70년 만에 설립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언론을 통제하고 직원을 통제함을 통해서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부여받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임금 요구와 더불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교섭권 인정 여부를 더욱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측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 6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2년도 공통인상률 베이스업 기준으로 10%를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 산출 근거로서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표준생계비는 노총에서 조사한 결과 9.8%에서 10.0%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9.8에서 10% 정도는 임금 인상이 돼야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물가가 인상률을 보면요, 주택비, 농축축산물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가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인데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생활 물가 지수는 3.2%입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를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명목임금은 지급한 임금 인상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의 한 43%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임금 인상률이 5.8% 수준이었는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3.3%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결국은 높은 인상률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22년도 IMF에서 발표한 GDP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기재부 발표 결과 2021년도에 4.0%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IMF 발표한 3.0%의 성장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진작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임금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KB국민은행 발표 기준으로 15%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없는 엄청난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저희가 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월세, 전세, 주택 매입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주택이 필요하고 거주 시설이 반드시 필수제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5%라는 대폭적인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전혀 저희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임금으로의 전환입니다. 삼성그룹의 그 임금 체계는 정의롭지 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도라는 것과 통상임금 제도를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당한 포괄임금 제도를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이라는 탈을 씌운 수당 항목인 고정시간의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20%를 기본급의 2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한 항목입니다. 이걸 빼면서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월간 20시간을 지급한 걸로 간주를 해버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를 따지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화재, 삼성 애니카 손사, 삼성 SDI, 삼성 웨스토리 등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회사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임금의 2014년 전후로 해서 통상임금의 법원의 판단을 악용해서 각종 수당에다 재직 중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근무 중인 노동자까지도 통상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화시키고 재직 중 기준을 삭제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정성과 공정분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대체로 하고 있는 OPI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회사 이익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OPI라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시겠지만 KB금융그룹 같은 경우 저희가 삼성화재의 같은 계열사의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에 한 번씩 150%의 성과급을, 정기 성과급을 주고 있고요. 추석 명절에서 50%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기 성과급을 950%를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정기 상여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여금을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면서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부풀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주는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노동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연말에 주는 상여금조차도 옆에 있는 웨스토리는 한 푼도 지급을 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삭발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웨스토리는 상여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지급 구조를 불투명하고 사측 일방적으로 정한 걸 갖다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기대가 명확한 경제생활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PI 지급을 모든 국민들이 다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전이익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라는 겁니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20%를 지급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측에서 EV라는 항목으로서 회사의 이익의 20%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세전이익 기준으로
투명하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평균임금 정상화. 현재 그 법원에서 다수의 평균임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중앙지법에서 2021년 6월 17일 사측이 패소를 했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TAI하고 OPI가 평균 임금으로 산입이 됐고요. 이유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준 금품으로 노사 간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됐다. 그러므로 퇴직금의 산입이 돼야 된다. 이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등법원의 현대해상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측이 패소했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연 1회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급여이며 근로의 제공을 통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결과이므로 임의적으로 은혜적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그 OPI 제도라는 거는 저희가 과거를 거슬러 봤을 때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게 지금 최근에 법원의 판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가고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노사 상생의 취지를 갖고 그룹에서는 그리고 삼성 사측에서는 제도를 변경해서 TAI하고 OPI를 평균 임금에 산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고령자 차별 해소 다섯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65세로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제도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제조업체 그리고 서비스업체는 임금 피크제가 57세부터 매년 5%씩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등 금융업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56세부터 매년 10%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 계열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계열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임금 피크제 그 도입의 취지였던 신입사원, 즉 추가적인 고용 창출의 취지가 과거 6, 7년을 돌아보건대 완전 퇴색됐습니다. 전혀 신규 인력이 창출이 되지 않았고 신규 인력을 삼성에서는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 피크제를 고령자 퇴출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회사의 인사평가제도 하위 국가라는 평가제도를 통해서 급여를 삭감하고 자동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게 삼성그룹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는 도입 자체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한 7, 8년 경험해본 결과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와 전혀 다르게 회사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만약에 폐지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신규 인력을 대폭 충원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각 계열사에서 매년 충원하고 있는 인력의 3배 이상을 충원했을 때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평균 수명이 연장됐고 고령화됐고 그리고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도 대기업 특히 삼성 대자본이 직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일본은 이미 벌써 법적 정년이 70세로 된 지가 꽤 됐고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선진국들은 벌써 67세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 유독히 삼성을 주도하여 대그룹들이 정년 연장을 기피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90세를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세를 향하고 있는 시대에 60세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 한참 생산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그 사람들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은 채 퇴출 수단으로 인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신입사원들도 대거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 인력도 고용하는데 단순 비용
절감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고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서 정년 65세를 연장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제도 개선인데요. 이거는 각 계열사마다 계열사의 특성에 맞게끔 복지제도 개선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 요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